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처음 만난 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사회복지니까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네.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혹시 오시면 또 이제 같이 알게 되실 거니까. 오늘은 이 합격 전략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합격 전략의 설명회를 제가 이제 바통을 받았잖아요. 제가 1시간 정도 짧으면 제가 좀 피를 받으면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이 있는데 그 유인물은 보조 자료로 삼아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쪽으로 투망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합격을 어떻게 하면은 요령껏 손쉽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나눔 CPS는 이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다음에 나눔복지교육원이 있고 네이버에도 나눔복지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에 대한 로드맵이랄까요? 그런 것을 잘 짤 수 있게 저희들이 플랜을 어느 정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습 플랜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참고 자료로 삼아서 학습 계획을 잘 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여러분 그 유인물의 1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12회는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나왔죠?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 정도 11월 중에 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은 이전에 11회 시험에서 예정했던 대로 반영을 해서 12회 공고 예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문항수입니다. 문항수가 각 영역당 30문항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25문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40문제가 전체 문항수였는데 이 5문항씩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문항수가 200문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대개 이제 자격증 시험은 한 문항당 1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1교시를 우리가 기초라고 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영역을 25문항씩 하면은 몇 문항이 되죠? 50문항이 됩니다. 자, 50문항에 50분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밑에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9시에 입시를 마감하고 시험 시간 9시 30분에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분을 책정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실천이죠. 실천 파트인데 여기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래서 75문항이 되겠습니다. 몇 문항이라고요? 75문항이 됩니다. 자, 75문항은 당연히 75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 쭉 내리 달려가면은 12시에 딱 끝나게 됩니다. 자, 12시에 끝나면 아시는 대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그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자, 3교시인데요. 3교시는 바로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책과 제도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도 90문항이었는데 줄어들어서 몇 문항이 되죠? 75문항이 됩니다. 75문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75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대로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걸 몰랐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25문항씩 총 200문항이 됩니다. 이걸 합치면 몇 문항이 된다고요? 200문항이 됩니다. 장애인의 시간은 1.5배가 주어져요. 그래서 비장애인의 경우는 거기 보시는 대로 2시 15분에 시험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은 4시 5분에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문항수가 줄어드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수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이거예요. 주된 관심사가 몇 개를 맞아야, 정답수로 몇 개를 맞아야 되느냐. 근데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인 이유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30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3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5문항 하면 4점짜리로 딱 떨어져요, 점수가. 그래서 그러한 점수 환산 때문에 25문항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정답수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빨리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점수보다. 자, 총 문항이 200문항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40% 미만은 과락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5문항의 40%가 아닙니다. 25문항의 40%가 아니라 여기 있는 50문항의 40%고 75문항의 40%고 75문항의 40%가 돼요. 그러니까 과락이 나올 확률은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40%면 몇 문항이죠? 20문항이 됩니다. 몇 문항이 된다? 20문항. 여기에 40%면 30문항이거든요. 여기 30문항.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문항이요? 30문항이 되죠. 자,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1교시에서 19개를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만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20문항을 맞았다. 그러면 과락은 아니죠. 30문항을 맞았다. 여기서 30개를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과락의 기준을 아시겠죠? 네. 이것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게 영역별 과락인지 교시별 과락인지 그것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자,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8과목입니까? 3과목입니까? 3과목입니다. 8과목이 아니에요. 즉, 기초가 한 과목, 실천이 한 과목, 정책과 제도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1교시가 한 과목, 2교시가 두 번째 과목, 3교시가 세 번째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당 40% 미만은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합격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합격은 몇 퍼센트죠? 60%가 돼요. 자, 60%는 어떻게 되느냐? 토탈로 해볼까요? 6, 2, 12. 몇 개죠? 120개입니다. 정답수가 120개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12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문항의 합격, 그 다음에 75문항의 합격,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될 것이다. 그쵸? 그러면 6을 곱하면 돼요. 50문항에 5, 6, 30, 몇 문항이죠? 30문항이 됩니다. 30문항 이상이 바로 6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맞죠? 5, 6, 30이잖아요. 그 다음에 75문항은 몇 문제가 돼요? 45문제죠? 45문제가 되잖아요. 몇 문제요? 45문항 이상을 맞아야 돼요. 여기도 45문항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합격 개수가 나옵니다. 이걸 더하면 몇 개죠? 120개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좀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러면 1교시에서 30문항 이상을 맞추고 45문항을 맞히고 45문항을 맞힌다. 근데 45문항 못 맞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맞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예, 전체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돼요? 120개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각 영역별로 8가지 영역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1교시가 인행사, 조사론, 실천론, 기술론, 지역복지론. 2교시까지 썼습니다. 3교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영역을 썼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힘을 많이 쓰고 어떤 영역에는 힘을 덜 쓰고 8영역을 다 잘 맞추면 좋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영역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고 대처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영역이 1교시고 세 영역이 2교시고 세 영역이 3교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전략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121개를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두 영역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거의 10명에 8명은 조사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조사론이 최근에 9회, 10회, 11회 문제가 오픈됐잖아요. 조사론이 장난 아니게 나왔어요. 이번에 조사론이 11회 때가 두 번째로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요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타작, 25문제에서 반타작이면 12문항 내지 13문항이 돼요. 정답수가. 그쵸? 대답 좀 해주세요. 네. 피드백 합니다 또. 조사론을 반타작을 하는데 12개로 잡자 이 말이에요. 조사론을.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영역에서 이제까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지역사회예요. 뭐라고요? 지역사회예요. 또 요 두 녀석은 형제지간이죠. 중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게 두 개인데 요 녀석은 조금 뭐랄까 변두리 쪽, 요 두 개에 의하면 좀 떨어져 있는 과목 쪽이라서 그리고 요게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 답을 찾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반타작 12개. 자, 그 다음에 정책과 행정과 법제 어떤 게 어려우세요? 3교시 고르기 힘드실 건데 어떤 게 어려우세요? 제가 9회와 10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회와 10회는 요 녀석이 어려웠어요. 11회는 요 녀석이 어려웠어요. 11회는 오히려 정책이 좀 쉬웠어요. 이렇듯 해마다 약간씩 다른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개인차로 가셔야 돼요. 내가 정책은 이해를 잘해. 내가 법제 문제는 자신 있게 풀 수 있어. 이거는 개인차로 가셔야 돼요. 행정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을 우선 제껴두고요. 어떤 분은 정책을, 어떤 분은 법제론을 12개로 잡으시겠죠. 저는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봐요. 법제는요, 법조문을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죠? 쭉 문장에서 어떤 일부분을 바꿔서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제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법률들을 3번, 4번 정도 쭉 읽어 나가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요, 어쩔 때는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문장이 짧게 나오죠? 그럼 아주 쉬워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12문항으로 잡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책론이 까다롭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12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2개면은 50%도 안 됩니다. 그렇죠? 12.5가 50%니까.